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겁니다. 일단 음식물, 에너지를 만들려면 음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순서를 한번 보면 또 위,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대장, 몸바뀌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잘 봐두시고요. 어떤 것들이 소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이에요. 입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면 탄수화물이 맨 처음 일어나요. 여기서 사용되는 효소는 아밀레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돼요. 여기서는 펩신이 돼요. 그리고 소화가 돼서 펩톤, 폴리펩티드 뭐 그런 걸로 되죠. 12장은 또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자, 췌장이라는 곳에서 소화 효소를 마구마구 뿜어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상식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아밀레이즈, 말테이즈, 디데이즈,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모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탄수화물도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단백질도 여기서 소화가 되고, 지방도 여기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탄수화물은 결국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됩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 소장에서 융털에서 얘네들을 모두 흡수해서 심장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리고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수분 흡수를 해요. 그리고 수분 흡수가 끝난 것들은 배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소화가 안 일어나요. 쪼개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물만 흡수가 되는 거죠. 저번 시간 이걸 배웠습니다. 이걸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 안 한 게 요겁니다. 소장의 융털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주름졌고 주름진 형태에서 암주관과 모세혈관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암주관은 지용성 영양소인 지방과 글리세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혈장에 녹을 수 있는 아미노산과 영양소 포도당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들을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해서 심장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네 번째, 순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은 뭐냐? 심장을 중심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순환의 목적은 이겁니다.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받아온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폐와 신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순환이겠죠. 순환의 중추는 이 아이입니다. 심장인 거죠. 심장. 그러면 심장을 배우기 전에 혈액과 그 혈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순환이 되려면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액은 여러가지 성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혈구와 혈장을 나눠집니다. 혈구는 다시 덩어리들이 있는 거죠. 혈구, 우리가 봤던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거죠. 혈장은 그냥 물이에요. 물.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은 위에는 노란색의 혈장이 뜨고
그 밑에는 혈구들이 잔뜩 가라앉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적혈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아이가 철분을 갖고 있는데, 철은 녹쓰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져요. Fe2O3 산화철. 산화철은 빨갛잖아요, 그죠? 쇠가 녹슬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붉은색을 떼요. 피가 붉은 이유는 요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핵이 없어요. 그냥 나만의 일을 할 뿐이죠. 둥그렇게 생겨서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잘 맞아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얘의 주된 목적은 산소 운반이라는 거죠. 산소 운반. 그리고 백혈구는 뭐 특별하게 핵이 하나 있고, 여기에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냐면, 핵은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잡아먹을 앤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항원 흡수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런 역할을 해요.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죽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싸우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니까. 세포 내에서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들이 막 일어나서 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고름이라고 불러요. 고름. 혈액 내에 있다가 경비원, 경찰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혈액응고. 어떻게 혈액응고를 해주냐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출혈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혈소판들이 그 구멍들을 이렇게 엉겨 붙어서 딱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딱지를 만들어서 피가 멎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혈소판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혈장은 뭐냐? 물이에요. 혈장.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영양소, 산소는 백혈구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와 노폐물 용해, 그 다음에 필요한 곳으로 운반 해주는 게 혈장 역할입니다. 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이렇게 혈액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은 대부분이 물이긴 한데 없어지면은 10% 정도 없어지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요. 키로당 한 사람당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혈액이 많이 있는데 피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다면 생명체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썩게 되는 거죠. 산소 운반이 없으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요. 예. 두 번째, 혈관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혈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입니다. 자, 얘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심장에서 한번 그려서 하도록 하죠. 심장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일단 한번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요거 설명하면서 한꺼번에 들어야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세요. 심장은 요 심장 그림을 나한테 맞춰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요. 일단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웃을 때 어떻게 웃죠? 방실 이렇게 웃습니다. 방실 실. 그리고 여기가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좌심좌심 왼쪽 심장,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심장. 우심우심 하면 됩니다. 우심우심. 다 됐네요. 일단 심실과 연결된 혈관들은 순환의 기초는 이겁니다. 화장실에서 우리는 게임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러면 화장실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오죠? 방으로 들어오죠. 다시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온몸을 돌 혈액이 나가는데, 그러면 혈압은 어떻겠어요? 확 하고 쥐어 짜는데 혈압이 엄청 높겠죠? 심실에서 나가는 혈압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 돌고 마라톤 뛰고 나와서 힘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래서 여기는 혈압이 약합니다. 여기 말하는 겁니다. 파란색. 그러면 혈압이 강한 데서 나가는 혈관은 어떤 혈관이 좋겠어요? 일단 튼튼해야 되겠죠. 확 나갔는데 찢어져 봐.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심근경색은 확 나가서 혈관이 찢어져. 그러면 피가 지멋대로 흐르겠죠. 그래서 심실과 연결된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불러요. 동맥.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요겁니다.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좋다는 거죠. 자,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혈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혈관, 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얘를 우리는 정맥이라고 불러요. 폐정맥, 대정맥 그런 구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얘는 혈압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탄력이 떨어짐. 그리고 두꺼울 필요가 없죠. 얇음. 왜 그렇다고 그랬죠?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특이한 구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얘는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거꾸로 솟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요런 혈관벽 구조를 가져요. 피가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는 흐르는데,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는 흐르는데 이렇게는 못 가죠. 거꾸로. 이렇게 혈액 역류를 막아주는 역류 방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판막이라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의 정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와서 온몸에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요 혈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작다. 털처럼 작다. 그래서 얘를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얘네 특징은 온몸에 구석구석 다 뻗어 있어서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 많이.
동맥에서도 빠져나와서 나온다는 거죠. 모세혈관들이 이어져서 끝까지. 그 혈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세혈관은 굳이 쓰자면 조직세포와 심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 뻗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주는 게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텍스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맥, 여기는 혈압이 강한 데 연결돼 있고, 얘는 혈압이 약한 데 연결돼 있어요. 모세혈관은 조직세포 구석구석에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강하면 혈관벽 두꺼움, 그리고 탄력이 있어야죠.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나갔을 때, 훅 들어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이 있어야 되겠죠. 탄력 좋음. 자, 얘는 정맥이랑 정반대고, 판막이라는 혈액 역류 방지 구조가 있다는 거. 동맥과 반대라는 거고,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라기보다는 운반책, 그리고 노폐물을 수거 운반해주는 그런 혈관들이라는 거죠. 순환의 더 큰 메커니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